고소득 전문직인데도 자산 모으기 힘들다. 이른바 헨리 현상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서울의 한 아파트는 43억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지금 당신의 아주 중요한 자산 결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뭐랄까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세요. 이촌동 한강맨션 43억, 또 대구에서는 버머 W 21억, 이런 신고가 소식이 들리죠. 네,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군요. 서울 아파트 경매는 낙찰가율이 99.5%예요. 거의 감정가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엄청 뜨겁습니다. 와, 99.5%? 그런데 바로 그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전세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고요. 수도권 B아파트 월세 비중이 벌써 70%를 넘었습니다. 70%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물류센터 거래, 이게 67%나 급감했어요. 67%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죠. GTX-C 착공은 계속 늦어지고 이걸로 의정부나 양주 같은 곳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요. 외국인 땅 보유는 또 어떻습니까? 4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92배가 늘었어요. 와, 정말 상반된 신호들이 그야말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을 잘 따라오시면 이 혼돈 속에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점, 그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그 달콤한 유혹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고가 거래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한강맨션 43억, 잠실 주공 5단지도 거의 43억 가까이 갔고요. 특정 부촌이나 재건축 기대 지역, 이런 곳들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쵸. 그런 소식 들으면 아, 역시 부동산인가 싶기도 하고. 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낙찰률이 50% 넘고 낙찰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5%. 이게 3년 내 최고치입니다. 특히 어디가 좀 강세인가요? 소위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한강변 라인. 이쪽이 아주 강합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은 빌라까지도 분위기가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합정동 빌라 낙찰가율이 189%. 이건 좀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189%. 후암동 빌라도 163%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지금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 FOMO 심리 말씀이시군요.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 네, 맞습니다. 포모. 이런 국지적인 과열, 또 특정 호재들이 마치 시장 전체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이런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아, 어떤 착오인가요?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즉 차가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차가운 진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구조적인 위기부터 좀 봐야 합니다. 전세제도, 이게 지금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요. 전세 사기 여파도 크고 계속되는 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B아파트 월세 비율 70%. 그게 정말 심각한 신호군요. 심각하죠. 아파트조차도 월세 비중이 4년 사이에 45% 가까이 치솟았어요. 이건 명백히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헨리 현상, 소득은 높은데 부자는 아닌 사람들, 이게 더 이상 일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장이 식고 있다는 다른 신호들도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물류센터 거래 급감이라 GTX-C 지연 같은 것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물류센터는 사실 전자상거래 때문에 몇 년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투자도 많이 몰렸고요. 그런데 2분기 거래액이 67%나 줄었다는 건 이건 기업들의 투자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GTX-C 같은 핵심 교통망 사업이 늦어진다.
이건 그 호재 하나만 보고 투자했던 지역들, 예를 들어 의정부나 양주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엔 직격탄이죠.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실제로 그렇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리는 거.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3,700가구가 넘습니다. 일부 지역의 열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확실히 온도차가 크네요. 거기에 이제 규제 불확실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올린다 만다 얘기 나오고 외국인 투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종부세 인상 카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죠. 네, 외국인 투기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거나 3대 쇼핑방지법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 있고요. 언제든 시장에 찬물을 얹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게다가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편법 증여하는 거. 이게 5년간 800억 넘게 추징됐다고 하잖아요. 또 대학가 가보면 허리 매물들 점검했더니 30%가 위법 의심이래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이것만 보고 있다가는 전세시장 불안정, 특정 분야의 침체, 또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 같은 이런 차가운 진실 앞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의 상승세, 물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전세 불안, 공급망 문제, 규제 리스크 같은 이런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네. 결국 눈앞의 이익과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아주 냉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혼돈의 시장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국지적 과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불꽃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적인 위험과 어쩌면 곧 닥칠지도 모를 그 한파에 대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